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청와대에 출입하던 시절 오래전 일을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제가 청와대를 출입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그 새해 연설에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을 개혁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국세청까지 끌어들여서 중앙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언론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죠. 언론사 대표들까지 소환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가의 언론 개혁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참모들 또 여당 국회의원들 심지어 관계가 있는 어떤 부처 장관들까지 뒤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가 특히 조중동 이 막강한 언론가 상대를 해서 정치인으로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싸우는데 뒤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001년이면은 임기 후반에 가니까 김대중 DJ를 위해서 본인들이 다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장관이 대리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언론과의 전쟁 선포도 불사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과의 전쟁 선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바로 개각에 있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당시 집권당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 됩니다. 그때부터 상임 고문이 되고부터 언론과의 전쟁을 실제로 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특히 그때 민주당에서 홍보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홍보대회 지방에서 있었던 홍보대회 연설을 통해서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거세게 몰아붙이고 전쟁에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언론에서는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고 세무조사까지 무리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막 반발을 합니다. 그걸 다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섰는데 노무현 상임 고문은 계속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홀로 언론과의 전쟁을 하다가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그래서 연설 내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회에서 노무현 상임 고문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한국 언론을 세차게 공격한 비판한 그 연설 내용을 직접 녹음을 한 것을 듣고 그 녹음 테이프를 200개 이상을 제작을 해서 각 지구당에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홍보 자료를 써라. 봐라. 노무현이 말하는 게 다 옳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 그러니까 후계자를 낙점하는 김심이 이인재에서 노무현으로 올라갑니다. 이인재가 아웃되고 노무현 쪽으로 김심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박지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씨의 뜻에 따라서 노무현 고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별로 경선을 통해서 뽑았는데 승기를 잡은 것, 노무현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이 바로 광주 경선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장관으로 또 상임 고문으로 했으면서 온갖 비판을 다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몸을 바쳐서 집권자를 보호를 했죠. DJ를 보호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DJ 후계자로 부상을 한 것이죠.
지금 노무현 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세워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입니다.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조국 사태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전혀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쏟아냅니다. 무슨 뭐 동양대 PC 반출같이 집의 PC 교체가 뭐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하고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나한테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딸 표창장 위임한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급박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인질극 이야기도 했죠.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면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인공 조국을 제압하지 못하면 가족을 인질로 삼는다. 조국을 제압하지 못해서 정경심, 딸, 아들, 뭐 동생, 최근에는 모친, 오촌 조카 이것을 다 검찰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조국을 신성시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국을 문재인과 등치시켜서 그렇습니다. 같은 컵을 나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는 거죠. 조국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국 수호에 나선 그 사례들이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또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이런 말도 했죠.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정상 국가라면은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0%다. 본인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명이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한 10가지 제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0% 영장 발부 확률 0%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무가내로 조국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는 김경록 씨 정권사 직원이죠. 그 정경심 씨의 PC를 교체해주고 온갖한 심부름을 했던 그 김경록 씨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러에 출연을 시킵니다. 출연을 시켜서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1시간 30분 인터뷰를 했는데 다 편집하고 달랑 20분 분량만 딱 방송을 합니다. 20분 분량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조국에게 유리하고 검찰에게 불리한 조국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20분짜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여기서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 녹취록을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 공개에서도 보면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공개를 하더라도 그 김경록 씨가 그 PC 교체해 준 것, 정경심 씨 PC 교체해 준 것은 증거 인멸이 맞다. 그 말까지도 다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녹취록 전문은 각 방송사도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몸을 바쳐서 과거 노무현 상임고문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나 홀로 싸우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나도 있어 하면서 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냐? 저는 후계자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 그 전에 양정철 씨가 우리에게 대선 후보는 차고 넘쳤는데 그 중에 조국도 나오고 유시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했죠. 지금 조국은 아무리 해도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상황이 본인에게 유시민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 지금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친문, 정통 친노, 친문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희정,
뭐 구속돼 있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나머지 대권 주자들, 여권의 대권 주자들, 지금 지지율 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죠. 이낙연 친문 아닙니다. 그리고 호남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남이라는 한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친문 아니죠. 절대 안 줍니다. 이재명 절대 안 줍니다. 김부겸 안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남는 것은 유시민입니다. 특히나 유시민은 노무현 본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고향이 경주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 조국 사태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지만은 유시민 씨가 특히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저렇게 그동안 이 좌파 지식인 흉내를 내고 좌파 지식인으로 또 이미지가 있죠. 지식인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좌파 지식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 결론은 단 하나. 문재인과 조국을 덩치시켜서 대통령 집권자에게 충성을 다 바쳐서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권력에, 사람에 충성해서 본인도 최고 권력자가 돼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제가 유시민 씨의 이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